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2학기 기말고사 이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어요. 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30분을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잘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이제 그 학년별로 예비 고2, 예비 고3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는 예비 고1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월에 신학기가 시작돼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모두 다 잘 보내셨는지, 원하는 성과는 얻었는지, 이제 뭐가 부족했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저랑 이야기 한번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비 고2부터 시작합니다. 예비 고2 1년간의 반성. 자, 교과서는 정확하게 공부했니? 이 교과서요. 자,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저는 이 교과서라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신사고 광고에 교과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아이들이 무슨 개소리냐, 뭐 교과서가 열심히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오냐. 근데 교과서에 문제 나와요, 여러분. 자, 우리가 수능도 그렇고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장 기본으로 이제 하는 책이 교과서입니다. 그럼 교과서를 가지고 EBS 교재가 나오고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와 EBS 교재를 기본으로 이제 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학교든 뭐 쉬운 학교든 교과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강남에서 이제 수능 위주로 모의고사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기본 베이스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과서를 얼마만큼 꼼꼼히 공부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진짜 교과서를 진짜 공부를 안 해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 3번 정도. 저는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애들한테 얘들아 교과서 풀었니? 그러면 내 학교에서 다 풀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3번은 풀어야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다 풀었는데 답이 다 기억나는데 왜 그거를 다시 풀으라고 하냐고 시키냐고 그러는 거예요. 푼다고 다 돼요? 거기 나오는 증명이나 그런 거 다 쓸 수 있고 서술형 나왔을 때 다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랑 문제지에 나와 있는 문제랑 비교하면서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문제지에는 이렇게 나왔구나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수학 학원을 원장이지만 제가 수학을 안 다니는 친구들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학원 원장님들이 보면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학원을 많이 다니면 공부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자료 많이 주잖아요. 그쵸? 그 자료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해요. 학원 많이 다니고 그냥 앉았다 하면 공부만 하는데 이제 시험 끝나고 들어가 보면 안 푼 프린트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시험은 망쳐왔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영어학원, 국어학원, 사탐학원, 과탐학원 다녔어요. 다니기만 하면 뭐 하냐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인데 맨날 애들 얘기하는 거 학교 수업 선생님 질 떨어진다, 수업 안 듣는다 이제 그런 얘기만 한다는 말이에요. 수업을 들어야죠. 선생이 그러니까 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상한 말 집중 못하게 졸립게 해도 수업은 들어야죠. 그 수업을 듣고 주는 프린트나 교과서 한글이 잘 안 써지네요. 교과서 이 프린트나 교과서를 잘 필기도 하고 체크를 해서 이 프린트나 교과서를 가지고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줘요. 어느 학교 전문이다, 어느 학교 전문이다 그래도 이제 적중률을 높인다고 막 1000문제, 2000문제 막 주면서 자료를 엄청 줘요. 그러면 그거에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주는 수업이나 프린트나 문제 중에서 이 공부했던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학원에서 주는 거 다 공부해서 그 양 못 채웁니다. 영어만 할 거예요? 국어만 할 거고 탐구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잘해서 다 1등급 받고 싶고 다 2등급 이상 받고 싶고 전교 1등 하고 싶고 서울대 가고 싶고 스카이 가고 싶고 중경외시 이상 서성한 이상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공부해야 돼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너무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어요. 이 수준,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공부하고 있어요. 이 수준, 제발, 제발 수준에 맞는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조금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 듣고 화나실 수도 있는데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자, 시험을 봐보면요. 이제 기출문제로 시험을 봐보면 60점, 70점, 60점, 70점도 안 나오는 친구들 있어요. 이 친구들 사실 뭐만 풀어야 돼요? 센 B, 그 다음에 조금 여기 센 B 풀다가 실력이 늘어나면 센 C 조금 일부분 문제, 이것도 버거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친구들 뭐가 좋으냐면 고쟁이 3스텝, 블랙라벨, 그 다음에 실력 정서, 뭐 1등급 뭐 이런 거 풀면서 질문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 내가 똘똘아, 똘똘아 너 이거 의미 없. 너 지금 60점 70점 맞는데 센 B 센 C 열심히 풀고 오답하고 교과서 풀고 그 다음에 계속 시험 보면서 시험지에 나왔던 문제 중에 틀리는 유형 계속 풀어라. 선생님, 저희 하고는 시험이 어렵게 나와요. 쌤만 풀면 안 돼요. 쌤 다 풀어서 알아요. 시험 점수 이렇게 나. 이거 다 아는데 실수한 거예요. 자기 실력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실력이 늘 수 없어요. 네, 절대로. 창피하죠. 창피해요. 내가 공부 못한다는 거, 나 실력 없다는 거. 근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이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부모님도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실력 없다는 거. 평생 실력 없을 거예요? 평생 꼴등하고 평생 4등급, 5등급 받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3등급으로 가고 2등급으로 가고 최종적으로 1등급도 받을 거잖아요. 평생 4등급, 5등급 그냥 멍청이로 살 거 아니지. 죄송해요. 4등급, 5등급 멍청이라고 뭐 이야기한 게 4등급, 5등급은 다 멍청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강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1등급 받고 싶잖아. 1등급. 그쵸?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실력 없다는 거. 계산 실수 아니야. 실력이 없는 거야. 어? 제발. 제발 자기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준에 맞는 책과 수준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정말 제발 좋겠어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자, 또요. 아직도 아직도 정시 파이터? 내신 넘기고 수능만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자, 1년이 지나면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1학년 때 내신을 가지고 만족할 만한 내신이 안 나왔어요. 나는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 서울대 가고 싶어. 스카이 공대 가고 싶어. 스카이 상경계열 가고 싶어. 그런데 1학년 때 3점대 내신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신으로는 답이 없어.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그럼 정시다. 내신 버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강남 기준으로요.
내신 따기 어렵죠. 그쵸? 뭐 정시 파이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신 버릴 수 있어요? 잘 들어요. 내신 3등급 초반 10에서 13%, 상위 10에서 13%이 정도는 받아야지 수능 1등급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과목에서. 이것도 1등급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모의고사 뭐 지금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등급 가지고 논하지 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신 3년 내내 3학년 1년 동안 1등급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친구들도 수능 보면 3등급 나오고 그래요. 1, 2학년 때 모의고사는 절대 논하지 마요. 내신 3등급 초반이 나와야지만, 이 3등급 초반이라는 건 13% 이내, 이 점수가 나와야지만 수능에서 1등급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등급 가능성이. 그런데 내신 넘기고 수능 잘 볼 수 있어요? 내신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그 힘, 숨어있는 문제까지 풀고 내용을 챙기는 그 힘에서 뭐가 나옵니까? 수능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내신을 하면서 기본을 탄탄하게 할 때 그 힘에서 수능 점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수능 점수가. 제발 부탁입니다. 정시 파이터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 정말 공부 열심히 한 거 맞아?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막 고시생 공부하듯이 공부했어요? 스터디 카페 가서 친구가 부르면 라면 먹으러 가지 않았어요? 음료수 먹는다면서 밖에서 30분 1시간씩 있다가 새벽 2시에 가면 그럼 그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수학 문제 풀 때 노래 들으면서 풀면 집중 잘 된다고 에어팟 끼면서 공부하면 그게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시계, 공부 시계 사가지고 공부할 때 시간 체크하면 그게 공부한 겁니까? 정말 열심히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열심히 하면 절대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절대로. 오늘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기본부터 충실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비 고3입니다. 자, 예비 고3 중요하죠. 이제 이 지금까지의 공부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제가 제발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교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들어가죠. 기출문제 소홀히 하고 일타 강사 교재만 풀래. 저는요, 수능 공부할 때 이 교과서 정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얘기하지만 이 교과서 정리 정말 중요해요. 이 교과서를 기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과학에 화생을 선택했다. 그럼 이 화생 교과서를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그러면서 역대 수능 문제랑 한번 비교해 봐요. 교과서에서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는지. 이 과정에 따라서 공부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내용 공부 교과서를 해본 친구 있어요? 없다고. 사탐도 마찬가지고. 막 뭐가 어렵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이 어렵고 생명이 어렵고 뭐 물리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요. 박사과정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풀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물투, 그 다음에 화투 했는데, 저 때보다 어려웠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풀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저 이거 할 말 많아요. 아무리 EBS 연계율이 떨어졌어도 EBS 연계율은 50%입니다. 그쵸? 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학교에서 푼다는 얘기하지 말고 몇 번 풀어요. 제발 오답 정리도 꼼꼼하게 하고 제발요. 기출문제 소중해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무 책이나 사요. 저한테 물어봐요. 마더텅, 자이스토리, 마플, 뭐 미래로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뭘 사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사서 풀어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문제들 풀 때 사관학교 기출 문제는 일단 넘겨요. 일단 넘겨요. 물론 잘 푸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사관학교 기출 문제가 어려운데 약간 수능 문제랑 결이 살짝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푸는 걸로. 뭐 그 정도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기출 문제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안 푸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거 훨씬 더 많이 풀어야 돼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비싼 문제고 이게 훨씬 더 검증된 문제고 이게 훨씬 더 잘된 문제예요. 이것보다 모든 과목에서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혹시 지금 재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강남은 어차피 4년제니까 괜찮어. 그런 생각으로 재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공부해야지. 응? 1년 더 해서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안 해도 이 고등과정 공부하는 거 1년 동안 다 커버할 수 있어. 정말 전교 꼴등하는 거 아니면. 단원학원대 5등급 이내로 받을 수 있는 친구는 1년 동안의 승부 못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가 목표인데 스카이 경영학과는 못 가고 예를 들어 뭐 한양대 경영학과 정시로 아니면 뭐 저기 서강대 경영학과나 뭐 그런 데를 갔어. 아까워. 한 두세 문제 정도 차이밖에 안 나. 아까워요. 어? 그러면 한 번 더 한다. 뭐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인서울 거의 뭐 학교 하위권 학과 겨우 갔어요. 근데 공부하니까 조금 오를 것 같아. 오르는 게 조금 느껴져. 아쉬워. 그냥 다녀요. 절대 점수 못 올라요. 절대. 잘 가야 뭐 이제 뭐 건대 갈까? 비슷합니다. 네. 지금 열심히 안 했는데 재수할 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 저는 100세 시대고 막 요즘에 막 다 블라인드라서 나이도 뭐 상관 안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1, 2년 늦춰지는 거 특히 강남은 잘 살고 뭐 괜찮아 너 아빠 사업 물려받으면 되지 뭐 그러지만 왜 이 아까운 시간을 재수 삼수 하는데 써요?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졸업생 친구가 찾아와서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집이 잘 살아요. 그 친구가 이제 다시 했는데 아까운 거야. 부모님은 한 번 이제 더 하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사는 친구니까 뭐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그 가정 환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잘 살고 그러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서 만약에 집 부자야. 그러면은 대학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학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조금 다르죠. 집안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법조인 집안이라서 로스쿨을 가야 되면 로스쿨은 학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뭐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대학 들어가서 인서울 대학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부모님 잘 사니까 부모님 저 어차피 재수하고 그럴 비용이 있었으니까 한 3천에서 5천만 원만 뭐 버렸다 생각하고 저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디어 잘 짜서 어 그냥 법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사업도 한번 해보고 돈도 날려보고. 그게 재수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재수하는 돈 쓰고 시간 쓰는 것보다 주식도 해보고 돈도 날려보고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거 어때요? 아, 나는 재수 물론 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만 한다는 생각 가지고 공부하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저녁 때 절대로 네버. 자, 잘 생각해요. 킬러를 풀어야 꼭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생각하니? 아니야. 어? 킬러 안 풀어도 준킬러만 완벽하게 풀어도 1등급 받을 수 있어. 내신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킬러 문제에 목매다는 거야 도대체? 어? 실수 안 하고 내가 모르는 문제 다 같이 모르는 거야 어차피. 아, 우리 부모님도 보시는데 제가 자꾸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는 다 같이 몰라요. 어차피 다 같이 모릅니다. 실수 안 하고 아는 문제 시간 내, 내신도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수학은 시간이 모자르거나 그러지 않지만 이게 정말 완벽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됐을 때 킬러를 건드려요. 제발 좀, 제발 좀. 너무나 부탁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자, 이제 예비고일 왔어요. 예비고일 아직도 선행하고 있어요. 선행 중요해요. 선행 중요하죠. 그런데 수상하가 더 중요해요. 내신 안 나오면 선행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선행해서 미적분 심화 지금 했어요. 미적분 심화 이 동네에서 세화고 말고는 요번에 세화여고도 2학년 때 한다 그러니까 세화고나 세화여고 말고는 다 3학년 때 합니다. 미적분. 그럼 지금 미적분 심화 풀어서 3학년 때까지 기억할 자신 있어요? 그래? 의미 없어요. 제발 선행에 너무 목매지 마요. 시작부터 내신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는 내신으로 대학 못 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제발 선행에 목매지 말고 공부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이과 수학을 잘해야 가니 공부를 많이 해야 가니? 이과 꼭 수학을 잘해야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과는 학습량이 많은 친구가 가는 거예요. 이제 일반고, 공립 일반고 같은 경우 이 동네에 있는 일반고 반포고, 그 다음에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이런 학교들은요 3학년 때 확통이랑 미적분을 같이 합니다. 물론 다른 절대평가 과목이 많지만 수학 두 과목을 같이 하려니까 어렵죠. 그쵸? 학습량이 많아야죠. 학습량이 많은 친구가 이과 가는 거지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요. 네. 고1, 고2, 고3 모의고사 풀고 1등급 나왔다고 만족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3 1년 내내 모의고사 1등급 받고도 수능에서 3등급 받는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 집에서 푸는 거 긴장감 없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내 공부 밸런스가 어떤지, 내가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번외편이에요. 예비 고의한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닥치고 수원입니다. 닥치고 수원. 물론 여기에 플러스 이과는 기하, 그 다음에 세화요고는 이제 확통, 세화고는 수투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만 닥치고 수원이에요. 닥치고 수원. 닥수원, 뭐 수투 생각하지 마요. 아, 미적분 안 했어?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수투는요 내용 많지만 여름방학 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투가 굉장히 꼼꼼하게 내신을 잘 하고 이 수원이 굉장히 꼼꼼하게 내신을 잘 하면요 미적이 생각보다 지금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수투하면서 그래프 잘 그리고 이 내용 해가지고 여기에다 정립하면 수원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잘 그려서 여기에 정립하면 미적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괜찮아요. 기하 어렵죠? 그런데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강남에서도 센 B,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교과서 이것만 잘 풀어도 A 나오고요. 1년 컬이기 때문에 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닥치고 수원입니다. 세와 여고가 조금 이제 확통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부담스럽고 세와고가 수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데 닥치고 수원. 그 다음에 기하는 아주 가볍게 세와 요거는 수원 확통을 60대 40 비중으로, 세와고는 수원 수투를 5대 5 비중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교과서랑 학교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잘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 내신도 수능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기본기예요. 제발 급한 마음 먹지 말고 찬찬히 공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